안녕하세요. 김용재 내맑은 신경과 의원의 신경과 전문의 김용재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두통, 그 가운데서 편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크게 원인이 있는 두통인 2차성 두통과 특별하게 검사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1차성 두통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나누는 방법은 이 두통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예요. 인구 전체에서 가장 흔한 두통은 긴장형 두통, 흔히 우리가 신경성이라 부르는 두통이지만 병원을 찾아오시는 가장 흔한 두통은 편두통입니다. 대부분 경우에 환자분들 스스로 대처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긴장성 두통 경우에는 조용한 공간에서 잘 쉬고 잘 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편두통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처방받은 약제를 빠르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통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한 달에 10번 이상 두통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평소하고 전혀 다른 두통이 시작이 되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또는 마비가 있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아이들에게서 보통 많이 나타나지만 열이 나고 구토가 있는 두통도 반드시 전문의 도움이 필요한 두통입니다. 편두통은 저는 이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한쪽이 아픈 두통이 아닙니다. 편두통은 아플 때와 안 아플 때가 완전히 다른 두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편두통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편두통 환자의 특징은 지끈지끈 아픕니다. 혈관성 두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움직이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환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반 증상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제일 흔한 게 위장장애예요. 구역질이 나고 속이 안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체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거나 밝거나 그러면 싫어요.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갔을 때 내가 머리가 많이 아팠다 그러면 우리가 편두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 이상의 두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두통, 흔히 말하는 원인이 있는 2차성 두통, 뇌졸중이나 뇌종양, 뇌수막염 이런 질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신경학적 이상, 마비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에 뇌 이상 있는 두통일 가능성은 0.1% 미만이라고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렇지만 지금까지 두통과 다르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빠르게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통이 있을 때 피해야 될 음식 또는 권장해야 될 음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건 술이에요. 특히 포도주 가운데서 일부 그리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중국 음식 이런 것들이 특히 편두통에 아주 중요한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 먹고 아팠던 적 있다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두통 치료에 제일 중요한 건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셔서 내가 어떻게 언제부터 아팠는가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과 우리 3차 신경통과 같은 신경통증의 경우에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겁니다. 그 잘 자고 잘 먹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과 내 주변의 환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에 맞춰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가장 권해드립니다.
진통제 남용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진통제는 화끈하게 빨리 써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나 편두통 치료 약제들의 경우에는 초기에 써야지 잘 듣거든요. 진통제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남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한 달에 10번 정도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통제 남용에 의한 만성 매일 두통의 위험이 높아지게 돼요. 쓸 때는 분명하게 빠르게 잘 쓰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복합 진통제보다는 단순 진통제로 시작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편두통 환자의 경우에는 분명한 편두통 약제를 조짐, 느낌 있을 때 빠르게 드시는 거가 진통제 남용을 막습니다. 네. 보통 만성 두통의 정의는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만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이 질환이 만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 두통을 치료할 때는 마찬가지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질환의 경과를 바꾸는 약제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 6개월 그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병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두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두통입니다. 어제와 다른 두통이 갑자기 생긴다면 반드시 가까운 대학병원 또는 가까운 의원의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두통은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리고 진단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병입니다. 꼭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오십시오. 오늘 이 제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두통 생활에 슬기로운 두통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김용재 내맑은 신경과 의원의 신경과 전문의 김용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